전 그동안 제일 충격적이고 제일 나쁜 말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내 집은 마련하셔야죠. 이 말이 전 너무 싫어요. 집값이 엄청 이렇게 높고 앞으로 떨어질 건데 내 집은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요? 자기 집도 싸게 사야죠. 그래서 내 집 마련도 투자할 것처럼 해라. 2022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희망 고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혹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두 부류가 계실 거 아닙니까?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더 오를 것 같은데 새로운 정부도 막 규제 풀어주고 그다음에 좀 완화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이러면 집값 뭐 재건축 이런 규제 완화도 해주면 집값 막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요. 기대보다. 희망은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 급등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막 전문가 나와서 급등한다면 오릅니다 이랬는데 안 올라요. 근데 또 무주택자분들도 있잖아요. 반대편엔 많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또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서로 양측에서 다 희망 고문의 시장이었다라고 보는 건데 과도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성이 안 정해졌으니까. 네. 근데 그 와중 속에서 시장이 먼저 그 신호들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신호는 네. 거래량 감소. 그죠?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윤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임기가 이제 시작되고 5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부나 정치나 정책은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긴 힘들어요. 전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도 만약 부동산 가격이 제 예상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 부양책도 쓸 수 있고 완화책도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대세는 좀 잡긴 힘들다. 지금도 조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왜 여기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었을까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면 가장 바뀌는 건 대출 규제가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거죠. 돈이 없다가 대출해 준다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집값이 막 오를 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좋아했습니다. 정부가 여기를 보고 있는 건 오르는 지역이구나. 찍어줬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니까 해제해서 좋대요. 반대도 지정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나쁠 수도 있고 지정 대상을 해제해서 나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그 상황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대구나 이런 지역 보시면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 해제시키고 대출 많이 해줄게 사세요라고 하면 사실 겁니까? 떨어지고 있을 땐 쉽지 않죠. 그렇죠.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 기대감 있잖아요. 근데 대구 같은 데가 지금 거래량도 회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현저하게 바닥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다. 그래서 조정 대상 해제라는 이런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원래 규제 지역이었는데 규제 지역 풀자마자 다들 버스 타고 다 내려가서 매수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편에서는 대구도 이제 풀어지게 되면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 그렇죠. 시장 상황이 있죠. 왜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호빵 맛있었는데 여름에는 호빵 맛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에도 계속 호빵 먹자 그러면 어떡해요. 상황이 달라졌으면 그 자체의 속성이나 그 자체의 수요 공급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 말 나온 김에 지금 규제 지역도 풀고 풀리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세종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가 그냥 여전히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광역시들이나 지방 중소도시들은 좀 규제가 많이 풀렸는데 이 지방 도시들 좀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방은 지금 수요가 더 빨리 감소해서 시장의 위축상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일부 지역을 빼고는 매물이 그렇게 급증하는 곳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 내지 투기 수요로 갖고 있는 분들이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은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실 수, 예를 들어 대구는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지역별로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여러분 이제 공통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변동폭이 큰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대구나 세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대전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변동폭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은 이제 앞으로 가격 변동폭도 크고 그런 불확실성이 큰 거죠. 반면에 일반 지방, 다른 기타 지방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지역은 시장이 위축돼도 하락폭이라든지 변동폭이 좀 적을 수는 있죠. 근데 보면 대부분의 또 대도시들, 우리로 말하면 광역도시들이, 네. 광역시들이 투기 수요가 몰렸던 지역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같은 변동폭이 좀 같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너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지방 도시들도 소멸하는 도시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경기가 좋지 않고 하면 더더욱 좀 지방 소멸이 빨리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혹시 이런 점들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인구 변화에 대한 시장의 영향은 아까 세대별로 집을 사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죠? 인구의 네. 절대수니까. 네. 그건 근데 장기적인 영향을 이제는 걱정하시는 거고 변화를 보시는 건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인구 감소 얘기를 해요. 꼭 나와요. 꼭 나와요. 그리고 네. 노령화. 이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노령 세대가 집을 더 산다고. 저는 인구를 통한 시장, 부동산 시장 장기 전망은 맞지 않다. 아,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구가 감소하고 가구수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는 안 좋아할 수 있고 상승의 탄력폭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히 빠진다? 그것 때문에 이런 건 아니다. 시장에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소멸이 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지방 소멸도 네. 인구가 감소하다 갑자기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네. 미리 그렇게 예측해서 지방은 다 없어질 거야. 네. 이런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너무 장기의 일을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장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죠. 일단 모든 게 바뀌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또는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 하락장이 시작되고 나서 적게 내린 물건이 있을 거고 좀 많이 내린 물건이 있을 거잖아요. 선택을 할 때 어디를 선택을 하는 게 더 좋나요? 두 가지 스텝이 필요한데요. 첫 네. 번째는 많이 빠진 게 좋습니다. 또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집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 빠질 수 있어요. 주식 쓰는 사람 보셨어요? 삼성전자 어떻게 주식- 써야 될까요? 네. 저는 삼성전자 주주인데 나는 네. 삼성전자 주식을 집에서 쓰고 있다. 못 쓰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쓰잖아요. 네. 내가 쓸 수도 있고 임대를 줄 수 있고 이래서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사용 가치만큼. 그래서 떨어진 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떨어진 걸 보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조건은 네. 이상하게 떨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많이 빠진 곳이 좋아요. 아, 근데 갑자기 시장 흐름에 분위기 따라서 빠진 지역들. 그렇죠. 뭐 여기 시장 분위기처럼 같이 빠지고 막 이랬다. 이상하게 이유가 없는데. 네, 그러면 그런 지역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근데 관성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냐면 가격이 빠질 때는 안 빠진 거에 관심을 가져요. 전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안 빠진 거는 그냥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거지 내가 좋을 건 없어요. 나중에 얘를 가지고 있다가 오를 때도 그럼 비슷하겠네요. 조금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죠. 적게 빠졌다는 거는 거기는 오히려 실수요가 더 많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 본다면 이제 좀 수요가 너무 많은 곳이 아니라 투자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요가 많다라는 지역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실 때 변동폭이 큰 게 좋다는 거예요. 변동폭이 오히려 크고 주변 상황이 별로 나쁘지가 않은데 시장 흐름 때문에 많이 내린 그런 아파트,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좋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이제 내가 또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면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곳. 그러면 네. 너무 딱 매치업이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던 것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보세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거 하락을 또 지역별로 체크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사결정하면 되잖아요. 요새 어플 같은 것도 진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실거래가도 다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오히려 안 빠지는 곳만 이렇게 유난히 더 부각되고 이러는데 그런 데는 하등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여러분들이 그 집에 살고 있으면 괜찮죠. 안전하고 안 빠지니까. 근데 내가 무주택자인데 왜 안 빠지는 집에 관심을 가집니까? 그건 안전한 게 아니다. 안전한 거는 가격이 안 빠진 게 안전한 게 아니라 가격이 빠져서 싸진 게 안전한 거예요.
일단 살 때 내가 싸게 사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주식도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의를 하셔야 돼요. 하반 경직이 없죠, 거기는. 그래서 부동산이 투자하고 내 집 마련해서 돈 벌기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이웃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이유이기도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쌀 때 사면 너무 좋아요. 이제 하락할 때 그 저점을 잡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멘탈적인 것도 좀 잡아야 될 거고 맞습니다. 용기도 내야 되고 미리 맞습니다. 알아야 될 텐데 맞습니다. 하락장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하락장 때 내가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는 그 이후로는 뉴스를 끊으십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액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뉴스를 보지 마요. 마음에 딱 결정했을 때. 딱 결정하고 나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아니, 매수 마음만 결정하고. 매수 마음만 결정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결정했으니까 액션 할 텐데. 네. 근데 왜냐면 마음 결정하고도 다음 뉴스 보면 또 떨어졌다 하면 계속 액션을 미루게 되잖아요. 조금씩 더 미루면서 그래 나는 최저점 잡을 수 있어. 더 미루고 하다가 좀 오르면 다시 떨어질 거야. 근데 더 오르잖아. 맞아. 아니야 나 저점을 보고 있으니까. 맞아. 이제 내 집 마련은 이제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투자를 한다면 혹시 지켜야 되는 원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투자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원칙이기도 한 건데 네. 변화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점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잖아요. 네. 현재에 하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도박이죠. 옛날에 길거리 같은 데 보면 이런 어떤 종이컵에 그 동전 하나 넣어놓고 막 저어요. 네. 딱 넣고 동전 어디 있습니까? 배팅해서 돈 거는 거잖아요. 이건 도박이죠. 왜냐면 과거와 현재에 투자하는 거니까. 네. 근데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 지금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내가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 내피셜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맞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변화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고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쩌면 뭐 부동산도 그러지만 투자로 볼 때는 운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운이 많이 적용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미래에 하기 때문에. 근데 운을 제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계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그랬더니 운이 좋았다 라고 하세요. 네. 제가 또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그럼 운은 어떻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운을 부르는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어제도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면서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운을 투자로 연결시키려면 불확실성을 줄여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 근데 불확실성은 투자에서 뭐냐면 손실이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 결국엔 리스크인데 투자에서의 리스크는 손실이 리스크가 아니에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게 불확실성과 리스크예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너무 다르죠. 손실을 알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대처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집을 사는데 집값 빠지는 거 알고 있어. 그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감내야만 할 수 있어요. 맞아. 감내. 근데 내가 예측하지 못하게 집값이 빠져. 이거 엄청난 리스크야. 분명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게 투자에서 비일비재. 운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자에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만 아까처럼 시장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가격도 중요하고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싸게 사면 리스크가 줄잖아요. 그래서 싸게 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사전적이고 평범한 말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잘 생각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걸 내가 감내야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해서 집을 사놓긴 하지만 또 이면에 집값이 만약 20%, 30%, 50% 빠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걸 감내할 수 있을까? 그때 액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20% 정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50%가 떨어진다면 안 그때는 감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리스크, 특히 내가 생각지도 못할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마음 준비, 그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얽혀져 있는 건데 하나는 세상을 스톡으로 보지 말고 플로우로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변하고 있냐.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잖아요. 네. 금리가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1%에서 2%로 오릅니다. 사람들은 이래요. 2%도 적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몇 % 오른 겁니까? 100% 오른 100% 거죠. 오른 거예요. 네. 세상을 플로우로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럼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시점으로 보면 2% 별거 아니야. 그런데 비교해 보면 다른 거예요. 플로우로 보면, 흐름으로 보면. 거기에 심리가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절대 수준이 아니라. 오늘 위원님 나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이야기 말씀하셨던 게 플로우인 것 같아요. 흐름, 변화. 그렇죠.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하죠. 세상을 볼 때 변화의 관점으로, 플로우의 관점으로 읽는다는 건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애는 둘이 똑같이 80점을 맞아왔어요. 네. 둘 다 혼냈어요. 이러면 됩니까? 한 애는 70점 맞던 애가 80점 맞아왔어. 박수 쳐야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애가 100점 맞다가 80점 맞아왔어. 그러면은 네. 좀 혼내주기도 하고 뭐가 문제니 물어봐야죠. 네. 근데 80점만 보고 다 혼내면 돼요? 안 되죠. 다 이러고 있다고. 지금 투자에서. 그래서 투자가 힘든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투자를 연끌하신 분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은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시점에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더 낮았으니까 변동금리로 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맞아요. 샀어요. 금리가 막 오르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어요. 집값이 그렇게 안 올라요. 그러면 심리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또 잘못된 판단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럼 집을 팔까? 이럴 수도 생각할 있어요. 수 있죠. 매달 막 나가는 이자도 많이 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면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기간을 잘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감내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대신 내가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집이 문제예요. 근데 그 집이 빠지면 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힘들더라도 그 집에서 거주하는 노력을 좀 하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제 거주하시면서 집값이 좀 출렁거리시더라도 집도 좀 예쁘게 꾸미시고 네, 그다음에 좀 화분도 좀 기르시고 집에 애정이 생기면 집값이 좀 빠져도 괜찮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실거주를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마음가짐은 좀 어떻게 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전 실수요자분들도 투자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아, 투자자처럼? 전 그동안 제일 충격적이고 제일 나쁜 말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내 집은 마련하셔야죠. 이 말이 전 너무 싫었어요. 아니 그러면 집값이 높으면 집값이 엄청 이렇게 높고 앞으로 떨어질 건데 내 집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요? 살 거라고? 자기 집도 싸게 사야죠. 그래서 내 집 마련도 투자할 것처럼 해라. 슈퍼에 가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싸면 좀 내일 먹지. 꼭 먹어야 할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도 그래야죠. 그래서 지금 영끌해서 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는 내 집 마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로 세상을 좀 보시고 투자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그 어려우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에서 보면 그 시장 변화들이 다 나타나고 원인들이 나타나요. 네네. 근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그 집이 부족하니까 그래 20, 30대가 많이 샀으니까 라고 자료도 보지 않고 미리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내용하고 다르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 거고 네. 이거 잘 보시면 이게 강남의 모 아파트의 과거에 실거래가를 제가 점으로 다 표시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가격이 7억대 후반에 거래되다가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뭐 12억대까지 거래되죠. 우와, 네. 확 오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다시 또 1년도 안 돼서 빠져요. 그러다 결국에는 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 6, 7년간 쭉 보면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변동하다가 네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실 때 과연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가격 계속 올랐습니까?
이때만 봤으면 계속 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오른 구간에. 근데 또 이때 보면 계속 빠진 것처럼 얘기해요. 이때 관심을 갖고, 쉽게 말하면 이때 관심 좀 덜 갖고 시장의 변화를 읽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변동성이 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하거나 어쨌든 보실 때 이런 변동성에 되게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항상 오를 때 마음이 동한다. 사고 싶어지고 이 지금 순간이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다는 위기감을 너무 많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빠질 때는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의 집이 부동산이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냐면 부동산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금융화돼 있고 투자화돼 있어요.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수요가 시장을 움직입니다. 네. 공급이 아니에요. 근데 수요는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변동폭이 큰 거예요. 시장을 수요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전제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여주신 거에서 상당히 재밌는 걸 봤습니다. 네네. 그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점이 촘촘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진짜 하락장에서는 점이 뜸뜸은 띄엄 있고 맞아요. 내려가는 것도 아예 크게 하나 내려가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많고 공급 자체도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저는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갑자기 뭐 회복됐다가 갑자기 확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변화를 좀 잘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근데 또 장기적 이걸 또 길게 보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다. 그쵸. 끝과 끝을 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 네, 이렇게가 당분간 좀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월부의 2030 세대들이 정말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20, 30대 이제 시청자를 비롯해서 월부 시청자분들께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 30대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가장 집이 없는 세대. 그렇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가장 힘든 세대가 됐죠. 그래서 뭐 그게 좀 부정적인 말로 영끌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격의 자산의 변동폭을 겪은 경험이 없잖아요. 시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장에서 얻는 기회가 더 크다는 거죠. 물론 가지고 계신 그 현재 위치 그리고 현재 뭐 집에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로 세상을 보시고 또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보실 때 변화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면 맞아. 그런 기간들이 있어 왔고 그런 기간들에서 여러분 더 관심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이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고 어쩌면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잘 또 배우셔서 대응을 하시고 또 잘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을 위해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요 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 또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집값이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압박도 하고 뭐 벼락거지다 이런 말도 많이 썼잖아요. 시장에 변화할 때 좀 뭐 힘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또 기회로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